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별의 크기 하면서 최종적으로 5번째 HR도 아마 뭐 꽤 중요한 HR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이 탄생 과정 아까 살짝 소개를 했는데요. HR도 상에서 별이 탄생하고 또 별이 죽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별이 제일 처음 수소 행동하는 놈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결성이라 했습니다. S축은 누굽니까? 별의 온도죠. 여기는 저온이고 이쪽은 고온이에요. Y축은 뭐예요? 광도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합니다. 원시별의 질량이 크면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태양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원시별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주결성하고 원시별의 질량이 작으면 좀 느리게 주결성으로 진화해 가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시별에서부터 주결성 됐네요. 주결성이라는 게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치? 수소 핵융합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냥 양성자들끼리 부딪히고 해서 만들어진 PP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저온의 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고온의 중심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CNO 연쇄 반응 또는 순환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C 탄소예요. N 질소고요. O 산소예요. 이것들이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놈이죠. 대략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고온의 별들은 CNO 연쇄 반응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보다 온도가 낮으면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 주되다 하겠습니다. 태양이 첫 빛을 발한 게 언제? 한 50억 년 전에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그럼 지금 태양 온도가 어떻습니까? 하면 중심부가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아직 CNO 반응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놈들, 10배, 20배 더 큰 놈들은 뭐하다고? 이 CNO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수명 금방 소진하게 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원시별에서 가는 거. 그래서 T1 짧게 걸립니다. T2 T3 시간이 어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되겠나요? 이래서 주결성 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결성이 된 뒤에 이제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주결성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데요. 적색 거성 단계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헬륨 핵융합이 벌어집니다. 3개의 헬륨이 1개의 탄소가 되든지 4개의 헬륨이 산소가 되는 그런 반응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부풀어 오른다 했죠. 어느 정도 부풀겠습니까 하면 태양 정도는 나중에 한 40억 년 이후에 점점점 부풀면서 목성 정도 궤도까지 부풀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되겠죠. 이후에 백색 외성과 바깥쪽의 행성상 성운이 된대요. 예, 이 과정을 역시 주결성 단계에서 태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태양은 이렇게 가는 게 적색 거성 단계로 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백색 외성은 이쪽으로 백색 외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금방 주결성 끝내고 초거성 단계로 가는 뒤에 초신성 폭발합니다. 이 초고성의 내부에서는
헬륨 핵융합뿐만 아니라 탄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어내는데 이 정도 되려면 온도가 한 35 켈빈 이상 온도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시작 폭발하면서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냅니다. 질문. 왜 하필 철까지일까요? 왜 하필 철까지 만들까요? 철보다 더 무거운 건 못 만들고 별 내부에서 합성을 통해서 철까지만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커서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철이에요.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철이에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핵 분열을 통해서 철로 되려고 하고요. 철보다 가벼운 놈들은 핵 융합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 헬륨이 탄소가 되는 건 대략 한 1억 켈빈 정도가 필요하고요. PP 반응 이건 처음 시작한 1천만 켈빈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만들어 한 35 켈빈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별의 운명은 이렇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태양이 주 계열성 단계에 있는데요. 태양을 반절 쑥 잘라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과학자는 예상한 것 중심부에 핵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의 핵은 뭐하고 있다고? 수소 행위하고 있어요.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이 되는 알겠습니까? 중심부 온도 얼마 정도? 1500만 켈빈 정도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파의 형태로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요 층을 우리는 복사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빅뱅을 통해서 빛과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빅뱅이 시작하자마자는 아니었어요. 빅뱅 후 한 38억 년 지난 뒤에 빛과 물질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나가려고 하는데 양성자에 부딪혀, 전자에 부딪혀. 계속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나가, 직진하지 못했어요. 이해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사층에서 빛이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게 다른 건 여기 위도가 워낙 크니까 다른 건 부딪히면서 제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사층 핵에서 만들어진 빛 에너지가 복사층의 끝자락까지 가는 데는 대략 50만 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네요. 뜨거운 게 식어지는 올라가고 식어지는 대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이 대류 운동을 통해서 쌍알 무늬가 보이고 그 대류 운동을 좀 억제시키는 과정에서 흑점이 보이고 있고 흑점이 많이 타는 것은 흑점이 극대기. 요즘에 뭐 흑점 극대기에서 뭐 오로라 이런 것들 얘기가 많잖아요. 이 대류층의 얘기가 소개되겠습니다. 이게 태양 정도 되는 놈들인데요. 그렇다면 태양보다 질량이 월등히 더 큰 별은 어떻습니까? 하면 중심부에 핵이 있고 대류층이 그리고 바깥쪽에 복사층, 즉 태양과 반대 타입이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예,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G1에서는 안 나온 내용인데요. G2에 가면 성단이 있네요. 성단. 별들이 집단 말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것은 성운에서부터 원시별이 되고 그 다음에 원시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또 진화 과정도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 이곳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별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단에서 주결성이 여기에 있는 놈들이 다 보여요. 이건 만든 지 얼마 안 된 놈들이에요. 여기에 놈이 있네요. 이거 뭐지? 초성이 있다는 것은 질량 큰 놈들이 몰려있다? 이미 진화돼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초우성조차도 없네요. 아마 초우성 폭발을 일으키는 다음이겠지. 그래서 상단의 어떤 구분들도 나이에 따라서 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별의 진화과 정 147쪽 주계열성 단계, 이후 단계, 그리고 별의 종말에 대해서 태양과 같은 별들, 뭐 태양상의 별들,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소행위와 받는 거, PP 반응과 CNO 연쇄 반응들을 소개되고 있었고요. 이후에 적색거성에서 헬륨 행유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더 되고 내부 구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를 잘라봤는데 중심부에 철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질량이 큰 별의 그리고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초이성 폭발하겠고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면 HR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당연히 블랙홀의 미도가 제일 높죠? 되나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